당신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통은 아직 급하지 않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계속 미룹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가족에게 짐을 남기지 않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미완의 흔적을 두지 않을 준비가 되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이 말이 과연 정말로 맞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택하고 미리 준비한 방식은 남은 가족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의 성인 중 70% 이상이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긴 사람은 20% 미만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는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남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책임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히 정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보려 합니다. 미래를 위한 재정적 준비의 첫걸음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고인의 마지막 뜻을 존중받게 하는 열쇠입니다. 더불어 자산 목록을 세세하게 작성하고 중요한 금융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목록에는 은행 계좌, 보험 계약, 증권, 부동산, 주식, 그리고 부채가 있다면 이를 포함해 모든 항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박상민 씨, 70세. 위 이야기는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분명했지만 가족들은 어떤 기준으로 분배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상속 분쟁은 장기간 지속되어 결국 법정에서 해결해야 했으며 이는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이명수 씨는 일찍부터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산 목록을 가족과 명확히 공유했습니다. 덕분에 상속 과정은 화목하게 진행되었고 그의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며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재산 분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가족들이 이해하고 따라가기 쉽게 해야 합니다. 이는 갈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뜻을 모두가 존중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주식, 그리고 부채 있을 경우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정리해두세요.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공유하여 자산이 잃어버리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채는 남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생전에 부채를 미리 상환하거나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유지하거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혹은 퇴직연금과 같은 금융수단은 미래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남기더라도 가족 간의 화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재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누구나 깊이 고민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정 준비는 가족에게 짐을 남기는 대신 안심과 질서를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산을 남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신중한 준비가 없다면 그 자산이 갈등이나 원치 않는 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자산 목록을 정리하는 것처럼 간단해 보이는 일들이 자주 간과되어 결국 남은 가족들에게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진환아, 요즘 들어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아이들이 내가 남긴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동우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도 예전엔 모든 게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내 친구가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심하게 다투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준비했어? 나는 작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나 보험 계약 같은 자산 목록도 정리했어.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리 다 공유했지.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모든 것을 명확히 해둔 것을 고맙게 여겼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시작하려니 좀 꺼려지더라. 동우야, 이건 가족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야. 우리가 남길 자산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야지 짐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어선 안 돼. 이제 감정과 인간관계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떠나기 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나 오해를 풀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러한 미완의 감정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해와 용서를 통해 모든 갈등을 해결하면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준호야, 요즘 마음이 불안해. 며칠 전에 누나랑 크게 싸웠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전화나 만남도 없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죄책감이 들어. 태용아, 그렇다면 누나에게 한번 연락해보는 건 어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 너무 늦지 않았잖아. 하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면 체면이 좀 구겨질 것 같아. 누나가 내 말을 들어줄지조차 모르겠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예전에 형이랑 심하게 다투고 몇 년간 말을 안 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먼저 전화했어. 그때 정말 감동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너무 후회되더라. 그래도 나는 아직 망설여져.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누나가 오히려 화를 내면 어쩌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배운 건 하나야. 네가 진심으로 사과를 표현하면 너 자신도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고 두 사람의 관계도 회복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원한과 오해를 풀어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깊은 교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화해와 용서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족 내 감정을 해결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때 풀지 못한 감정적 갈등은 오랜 상처를 남기고 가족 세대 간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73세의 이 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형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화해하고자 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장례식에 참석해서야 그는 늦은 사과를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일찍 형과 연락을 했더라면 일하는 후에는 남은 생 내내 그를 따라다니며 지울 수 없는 짐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69세 윤 씨의 이야기는 진심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동안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마음속에 남은 후회가 없어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사과의 말을 전하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간단한 메시지나 전화 한 통이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기. 말을 하기 어렵다면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정신적 보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행동은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화해와 용서하기.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과 화해는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정리를 하는 것 역시 삶을 정리하고 가볍게 만드는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집 구석구석에는 단순한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인생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일 수도 있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이러한 물건들이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정리는 단순히 집안일이나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며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모두에게 가벼움과 평온함을 남길 수 있는 세심한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현서가, 요즘 내 친한 친구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 그 가족이 집안 물건을 정리하느라 정말 고생했더라. 나도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어.
가족들이 아직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산더미 같은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는 건 정말 큰 부담이 되더라고. 우리 집도 그럴 것 같아. 버릴 수 없는 물건이 너무 많지만 남겨두면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돼. 왜 콩말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보지 않겠어?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리 방법인데 진정으로 기쁨이나 가치를 주는 물건만 남기는 거야. 콩말이? 흥미롭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물건을 신중히 선별하는 거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만 남기는 거지. 중요한 건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 물건에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야. 내가 직접 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예상보다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한 일본인 미니멀리스트는 물건 정리 과정이 단순히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물질적인 정리는 단순히 과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화를 가져다주며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생전 정리 살아있을 때 미리 물건을 정리하는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남겨진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정리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78세 박 씨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떠난 후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용하지 않는 옷과 물건들을 기부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선별하여 보관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이 자신에게 놀라운 마음의 가벼움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가족들이 미래에 불필요한 짐을 지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김 씨의 가족은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김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가족들은 수개월 동안 쌓여있는 물건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상실의 슬픔 속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은 가족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물건 정리하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십시오. 이것이 정리된 생활 공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추억 보관하기. 가족들과 함께 진정한 의미가 있는 추억의 물건들을 선별하여 보관하십시오. 목록 작성하기. 정리된 중요한 물건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가족들이 나중에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나영 씨는 한국에서 생전 정리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가족을 위한 배려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리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돈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물질적인 정리는 사랑과 배려를 가족들에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산더미 같은 물건을 남기기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삶을 정돈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정신적 유산을 전하는 여정입니다. 정신적 유산,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선물. 물질적인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소중한 교훈,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신적 유산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힘과 영감을 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민호야, 요즘 깊이 생각해 본 게 있어. 돈이나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뭔가 정신적인 가치를 남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정말?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무슨 계기가 있었어? 얼마 전에 엄마가 남긴 일기를 읽고 나서 많은 걸 느꼈어. 엄마가 남긴 재산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 일기에 적힌 글들이 지금까지도 내게 커다란 영감을 주거든. 일기?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길래 그렇게 의미가 있었어? 엄마가 자신의 인생 여정과 거기서 배운 교훈,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희망들을 적어두셨어.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엄마가 지금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 정말 감동적이다. 나도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긴 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내 인생 이야기를 편지나 동영상으로 남겨보는 건 어때? 그건 아이들에게 시간을 초월한 귀중한 선물이 될 거야. 정신적 유산,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가장 소중한 선물. 정신적 유산은 단순히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것을 넘어 삶의 깊은 의미를 더하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합니다. 한 연구자는 물질적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질 수 있는 반면 정신적 유산은 세대를 넘어 지속되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가치를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적 유산을 남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편지를 쓰기, 인생의 교훈, 삶의 가치, 그리고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는 매우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살아있는 동안 가족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의미 있는 순간에 열어보도록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기회가 있을 때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배운 것들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남기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며 가장 깊이 있는 교훈과 후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아보세요. 영상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표정까지도 담을 수 있어 생동감 있고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은 자손들에게 마치 당신이 늘 곁에 있어 이끌어주고 영감을 주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세요. 이러한 대화는 따뜻한 감정을 전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당신과 가족, 그리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삶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리학 연구자 김 박사는 정신적 유산이 단순한 영감의 원천을 넘어 가족이 위로와 힘을 찾을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 유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후손들에게 삶의 가치를 지키도록 도울 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적 유산은 당신의 이야기가 세대를 거쳐 살아남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전하는 가치, 교훈, 사랑일 뿐 아니라 후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끝이 아닌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로 바라보세요.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삶을 살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민준, 요즘 들어 죽음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돼. 솔직히 말하면 좀 불안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지훈,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도 한때 그런 생각에 많이 두려웠거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해준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정 같은 거라고 했어. 그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 대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정말 뜻깊은 말이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그랬어. 하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 준비 과정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삶에서 가장 깊고 중요한 가치를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스스로의 죽음을 마주하고 화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지막 순간을 더욱 평온하고 여유롭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해 75세인 김순자 씨는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생생한 예입니다. 그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나온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남기고 평소 꿈꿔왔던 여행과 취미를 즐기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떨쳐낸 순간 제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빛나게 변했어요. 반면 73세의 박정호 씨는 되새길 만한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그는 죽음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고 그의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영원히 후회와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준비 단계 1. 감사와 되돌아보는 시간 갖기.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이나 소중하게 느껴진 것들,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후회되는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현재를 더 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인생의 목표 설정하기. 남은 시간 동안 이루고 싶은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3.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순간을 나누세요. 4. 마음을 정리하고 사랑을 표현하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편지나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이는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들에게 소중한 정신적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박 박사님은 한국에서 말기 치료 전문가로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단순히 이별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더 큰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삶의 의미에 대해 다른 관점을 열어줍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감을 표현하며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째, 재정 정리. 이것은 우리가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사랑과 책임의 선물입니다.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재산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 목록을 명확히 하며 채무를 미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후에도 가족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감정과 관계 정리.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직면하세요. 감사와 사랑, 용서를 표현하는 것은 본인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말하세요. 진심 어린 말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셋째, 물질적인 정리. 물건을 정리하고 생활 공간을 정돈하는 것은 실질적인 준비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의미 있는 기념품을 가족과 나눔으로써 그것들이 정신적인 선물이 되도록 하세요. 이러한 행동은 가족의 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더 쾌적하고 정돈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정신적 유산. 물질적인 재산은 결국 사라질 수 있지만 정신적 유산은 세대를 넘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편지, 일기, 영상 등을 통해 인생의 교훈, 삶의 가치 또는 사랑의 메시지를 기록해두세요. 이는 당신이 남길 수 있는 무형의 소중한 선물이 되어 가족이 중요한 순간마다 당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기.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걱정 대신 남은 시간을 더욱 충만하게 살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죽음의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우리는 종종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 5가지 준비는 단순히 떠날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조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내리는 결정은 앞으로 수년간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단순히 집 한 구석을 정리하는 것처럼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걸음들이 모여 의미 있는 여정을 만들어냅니다. 뒤돌아보면 이 준비 과정이 가족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오래도록 간직할 가치를 선사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조언들을 통해 여러분이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뜻깊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